네, 오늘 그 쿠버네티스의 프로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브라는 단어가 뭐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무언가를 검사하기 위한 도구 혹은 이제 그 검사하는 행동 자체를 좀 의미하는데요. 그 사실 이 프로브라는 용어가 꼭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 원래는 프로브라는 용어보다는 좀 헬스 체크라든지 이런 용어를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여기서 이제 프로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꽤 좀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태를 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어떤 대상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좀 어떤 대상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가 이제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되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이제 어떤 워크로드가 정상이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뭐 대략적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프로세스가 당연히 이제 실행 중이어야 될 거고 별다른 에러도 없어야 되고 이제 주어진 역할도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수행하고 있고 딱히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딱히 이제 뭔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도 이제 괜찮은 상태다. 주어진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워크로드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뭐 죽어버렸거나 뭐 너무 느리거나 의도한 시간 내에 좀 응답이 오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비정상이라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워크로드들을 실행하고 이제 관리하고 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던 시절이 꽤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운영이나 관리의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워크로드의 상태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명령어 쳐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방식은 상태 자체를 좀 매우 되게 이제 그 수동적으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4시간 내내 이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걸 즉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보통 대부분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체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좀 당시에 좀 뭐 일머리가 있다든지 좀 일을 잘한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엔지니어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스크립트를 짜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에서 이제 수작업을 했던 상태 체크들을 좀 자동화를 시키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노티파이 해 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동화를 위한 관리 도구들도 이제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뭔가를 관리하는 도구 중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서도 당연히 이제 어떤 워크로드들의 상태 체크를 자동으로 해 주는 기능이 당연히 있는데 이 기능이 바로 이제 오늘 좀 주로 이야기할 이제 쿠버네티스의 프로브라고 하는 그런 동작이다. 그런 기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프로브의 좀 정확한 정의는 쿠버네티스가 어떤 컨테이너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여기에 이 프로브의 정의에서 이 쿠버네티스가 체크하고자 하는 게 파드의 상태가 아니라 컨테이너의 상태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가 이제 별도의 프로브를 가지게 되고 뭐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파드 단위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컨테이너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면은 이에 대한 이제 상태 체크에 대한 결과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보고가 되게 되고요. 이 결과는 이제 정상이냐 아니냐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브 체크는 특히 쿠버네티스의 프로브 체크는 성공 혹은 실패만 있고 어떤 그 중간 상태라든지 뭐 다른 상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이제 리포팅되지 않는 검사 결과가 이제 오지 않는 이제 언노운 상태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프로브 체크에서 좀 약간 벗어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쓸 때는 보통은 이제 좀 아주 많은 양의 이제 워크로드들, 주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파드들을 이제 실행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이 워크로드들은 좀 되게 다양한 그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사용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내부적인 뭐 이제 버그라든지 결함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뭔가 파악할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프로브를 통해서 이제 워크로드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생긴 워크로드는 이제 바로 식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자동으로 취해서 이제 워크로드의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개발자분들이 프로브 관련해서 이제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의 상태 체크를 그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이제 메인 프로세스의 실행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 중이면은 컨테이너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 중이 아니라면 이제 컨테이너가 비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뭐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 일회성 작업이나 뭐 배치 같은 프로그램 같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이제 의 메인 프로세스는 그 관리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이제 영원히 실행되는 게 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뭔가 어떤 이유로 이제 종료되어 있는 걸 감지했다면은,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딱히 이제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별다른 설정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보통은 이제 그 메인 프로세스가 종료된 컨테이너를 이제 재시작을 시켜서 다시 프로세스를 살리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면 컨테이너가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약간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기능이 멈췄는데 그 프로세스가 그냥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도 꽤 많고, 기능이 동작은 하는데 이제 너무 느리게 동작해 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프로세스가 살아있으니까 정상이고 가만히 놔둬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문제가 생긴 컨테이너들을 그냥 방치하는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프로브는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자면은, 그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프로브 자체의 목적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다라고 좀 정의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분들도 좀 의도상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정상 동작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좀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냐 아니냐라는 기준 자체는 되게 명확하고 이제 오해가 없잖아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개발자에 따라서 이제 다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프로브의 응답 자체는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 중 하나로 이제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프로브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냐, 어떤 설정으로 수행하느냐에 대한 그 어떤 그 요청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 프로브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가 좀 일괄적으로 이제 뭐 어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개발자가 이제 직접 이제 상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의하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 체크를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TCP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지정한 포트가 이제 커넥션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체크하는 프로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HTTP를 사용하지 않는 서버 애플리케이션들, 어떤 소켓 같은 게 열려 있는 약간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체크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냥 포트만 지정하면 돼 가지고 좀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커넥션만 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인가, 아니면은 이제 커넥션이 되게 가득 차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어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진짜 100%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TCP 프로브 자체는 사실 뭐 아주 대중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몇몇 경우에 좀 '대안으로 고려 가능하다.' 약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상태 체크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프로브인데, 그 이 프로브는 이제 TCP 프로브보다는 좀 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가까운 체크를 하는 프로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실제로도 동작이 그냥 HTTP 프로토콜로 이제 GET 요청을 보내서 그 응답이 이제 200에서 399 사이면은 정상, 400 이상이면은 비정상, 이렇게 판단을 하는 프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 HTTP 프로브가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이게 거의 프로브 설정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HTTP 프로브의 좀 구체적인 설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gRPC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PC를 사용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의 상태 체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브인데, 그 애초에 gRPC 같은 경우에는 헬스 체크를 위한 전용 그 규격 스펙이 아예 따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해당 스펙을 구현하기만 하면은 그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별다른 설정을 하실 건 없고, 그냥 프로브 체크를 gRPC로 하겠다까지만 지정을 하시면은 상태 체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RPC를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좀 헬스 체크가 되게 단순해지고 좀 간단해지는 편리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 gRPC를 쓰는 경우가 좀 클라우드 쪽 개발 외에는 좀 적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EX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이제 프로브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최후의 수단 같은 건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 내부에서 내가 지정한 명령어를 실행을 해 가지고 그 명령어 이제 엑시트 코드가 이제 0 이면은 이제 정상이고 0이 아니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프로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실행하는 명령어는 이제 뭐 쭉 실행되는 게 아니라 딱 체크하고 바로 이제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방식으로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상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지어 이제 HTTP로 체크한다고 해도, 아까 이제 HTTP 프로브는 이제 겟 방식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헬스 체크 API를 만들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CURL이나 이런 명령어로 이제 해당 API 포스트로 호출하고, 그걸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이제 그 호출 결과에 따라서 이제 0 혹은 이제 1을 이제 반환하는 이제 그 쉘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애플리케이션이 뭐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경우라면은 이제 TCP나 뭐 HTTP, gRPC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어떤 작업의 결과가 쌓이는 파일이나 뭐 아니면 로그 파일 같은 게 이제 용량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프로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게 서버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프로브 구성하는 게 자연스러운 구성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 이거를 어쨌든 그 프로브 자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만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 스크립트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백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EXEC 방식의 프로브는 상태 검사가 도저히 이제 그 어떤 호출만 HTTP 호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될 때, 혹은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HTTP 프로브의 스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 HTTP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그 스펙에서 이제 프로브 정의할 때 이제 그 HTTP get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이제 프로브는 이제 그 HTTP 프로브는 get 방식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브 정의할 때도 그냥 HTTP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HTTP get 이렇게 시작한다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연하지만 이제 뭐 HTTP 포스트라든지 뭐 HTTP 딜리트 뭐 이런 규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브 체크를 위해서 이제 API를 이제 만들어 주실 텐데, 만들 때는 무조건 이제 get 방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스트를 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별다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HTTP 헤더에다가 이제 호스트 필드를 이제 추가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헤더도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고 그냥 여기다 추가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 호스트 필드는 생략을 하죠. 이제 잘 안 쓰고, 생략하면은 이제 호스트는 그 자동으로 이제 파드 IP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에서는 별도로 호스트 지정하지 않고 그냥 생략해서 그냥 해당 파드 IP로 호출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파드 내부에서 이제 버추얼 호스트 같은 거 지정해서 요청을 좀 구분해서 이제 날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프로브 요청을 좀 구분해서 이제 날리고 싶으시면 이제 호스트 필드를 이제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프로브 체크를 이제 어느 호스트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지정이 가능하다, 약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헤더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청에다가 이제 겟 요청 날릴 때 이제 임의의 헤더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는 필드고요. 여기에 이제 목록 형태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헤더를 같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브 요청에다가 어떤 좀 인증을 위한 이제 헤더가 포함되어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헤더가 고정된 문자열로, 그러니까 정적으로 지정된 문자열만 좀 지정이 가능하고 어떤 동적으로 지정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브 요청이 이제 액세스 토큰 같은 걸 획득해 가지고 헤더에 포함해야 된다든지 좀 이런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면은 여기서 지정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브 요청 자체는 이제 따로 이제 인증을 타지 않도록 좀 예외 처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사용하기 편리한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스 필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청이 들어가는 이제 패스 경로를 좀 의미하거든요. 당연히 이 패스가 저희가 이제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헬스 체크를 위해서 만들어둔 API를 호출하는 그 패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쿼리 파라미터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은 쿼리 파라미터도 같이 지정을 해 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좀 할 수 있고, 사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완전 초기 버전에서, 그러니까 1.2 버전까지는 여기에다 쿼리 파라미터 지정하면은 인코딩에서 좀 인코딩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호출이 잘 안 되는 버그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버그는 사실 2016 년인가 그 쿠버네티스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패치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보이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쿼리 파라미터 썼는데 이제 인코딩 문제 발생했다, 프로브 체크 호출할 때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거의 한 8년 전 버전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포트 설정도 가능해요. 이거는 무조건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포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PI 받는 그 포트를 적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만드신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포트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 숫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네임드 포트라고 해서 포트 자체를 별도로 이제 알리아스 같은 걸 줘 가지고 설정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트에 만약에 이제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 좀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고 그 양의 파일 좀 위아래 부분을 좀 더 찾아보시면은 해당 포트가 이제 어떤 실제 포트로 매핑되어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 뒤져보시면은 나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청을 이제 HTTP로 보낼지 아니면 HTTPS로 보낼지를 좀 정의하는 거고요. 이것도 보통은 따로 적어주진 않고 이제 디폴트 값이 HTTP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그 HTTP 프로 호출하는 동작은 이제 어, 같은 노드 내에서 호출하는 거라서 대부분은 이제 그냥 로컬호스트로 호출하는 것과 같이 되게 그냥 내부 호출에 해당한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실 HTTPS를 요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파드 레벨에서 처리 안 하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어떤 외부 요청이 들어올 때 이제 로드 밸런서 쪽에서 처리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인그레스에서 이제 그 SSL 인증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제 HTTP로 요청을 바꿔 가지고 이제 파드에다 보내 주잖아요. 그래서 파드 자체가 이제 뭐 인증서를 가지고 HTTPS로 요청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킴도 HTTPS로 지정하는 케이스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생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설정이랑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헬스체크 API 구성하는 거는 보통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저기에서 이제 호스트나 스킴은 거의 생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TTP 헤더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설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HTTP 프로브 설정은 이제 패스랑 포트 정도만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에서 그 이 헬스체크 API 구성하는 것도 이 프로브의 성공 여부가 이제 응답이 이제 그 정상 범위인가, 그러니까 200에서 399 사이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냥 항상 성공하는 API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좀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은,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서버가 저기 API 보면 이제 그냥 오케이 문자열 하나 리턴하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API에서 또 타임아웃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서버가 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헬스 체크를 시도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좀 정상 여부를 판별하는데 저렇게 단순하게 구성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는 로직이 필요하다면은 그 로직을 그냥 저 API 안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헬스 체크 API 구성할 때 그 로직의 수행이 어떤 그 서버 외부에 있는 요인을 검사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헬스체크 API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다가 뭐 핑을 날린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커넥션을 체크하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만약에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이면은 애플리케이션도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체크해 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프로브가 실패했을 때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브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해당 컨테이너를 뭐 재시작시켜 버린다든지 약간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이제 뭔가 껐다 킨다든지 약간 이런 동작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 헬스체크 API 내부에서 동작이 뭔가 외부적인 요인까지 같이 체크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되게 정상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케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쿠버네티스가 재시작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올바른 동작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체크 API 내부의 로직은 가급적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진짜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하는데 약간 이런 거에까지 다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 그 서버 그 인스턴스 자체가 잘 살아있느냐, API를 처리할 수 있느냐, 잠깐 이 정도의 체크 로직만 들어가는 게 좋고,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205K를 그냥 바로 리턴하게 하면은 거의 저희가 프로브를 구성하는 의도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생각이 많지 않아도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프로브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 말고도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에다가 이제 프로브 시도하는 주기라든지 뭐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뭐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설정 값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브가 최초로 호출되기까지 좀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10으로 지정하면은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나서 이제 10초 동안은 프로브를 아예 호출하지 않고요. 10초 이후부터는 이제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브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브 체크를 이제 HTTP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로 하게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 기동하고 좀 일정 시간 동안 어쨌든 그 서버가 이제 부팅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제 API 요청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실행하고 바로 이제 API 날리면은 이제 바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생성 직후에 이제 프로브를 호출하면은 실패로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운이 나빠서 이제 기준을 넘어버리면은 한참 이제 애플리케이션 준비하고 부팅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API 처리 못하니까 비정상이다 하고 이제 재시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는데 필요한 그 평균적인 시간, 그러니까 API로 호출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한 28초 걸리고 어떨 때는 뭐 31초 걸리고 어떨 때는 뭐 35초 걸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한 32, 3초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크게 설정하는 게 좀 좋은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설정할 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값이 설정이 되면은 이니셜 시퀀스를 뭔가 설정을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 자체가 이제 좀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여기에 설정한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보통은 이제 10초 만에 이제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API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니셜 시퀀스를 30으로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30초 후에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10초 만에 준비되고 이제 30초가 되기까지 20초 정도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처리를 할 능력도 되고 이제 자원도 먹고 있는데 20초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제 낭비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는 컨테이너 자체가 이제 좀 빠르게 실행돼서 이제 준비되는 게 좀 유리하기도 하고, 쿠버네티스도 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써 가지고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미가 좀 떨어지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반대로 이제 이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너무 작게 잡거나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프로브가 호출되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잘 실행되다가 프로브가 실패해 가지고 이제 재시작되어 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어 부팅하는 이 부트스트랩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클래스도 많아지고 이제 뭔가 코드도 길어지고 라이브러리도 많아지고 해서 점점 이제 길어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버가 10초 만에 떴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15초가 걸리고 20초 걸리고 30초 걸리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이제 서버 띄울 때 이 인셔들리 세컨즈를 컨테이너 빨리 떠야 되니까 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지정하시면은 개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다가 갑자기 재시작되고, 어떤 거는 실행이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재시작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또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애플리케이션 커지면서 이제 배포하면은 이제 서버가 항상 막 두세 번씩 재시작하고 나서야 좀 뜨더라, 약간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좀 짧지도 길지도 않게 설정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는 시간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최저값을 이제 계속 조정해서 이제 맞춰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리어드 세컨즈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브를 어떤 주기로 호출할 것인가, 그 호출 주기에 대한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에 이제 세컨즈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른 설정값도 마찬가지인데 최소 단위가 이제 1초예요. 그래서 프로브를 최대한 자주 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주기가 이제 1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헬스체크 API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단순하게 이제 205K를 리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이제 API를 호출하는 게 서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컨테이너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제 1초까지 그냥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따로 지정 안 해주시게 되면 이제 디폴트 값은 이제 10초에 한 번씩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좀, 이 피리어드가 좀 정확히 정의하면은 어떤 프로브가 끝나고 이제 다음 프로브가 호출되기까지의 간격이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요청을 계속 보내는데 그 요청을 보내는 간격이에요. 그래서 주기가 피리어드가 1이고 헬스체크 API 수행에 2초가 걸린다고 하면은 그 처음 프로브를 보내고 그 2초 뒤에 이제 응답이 올 거잖아요. 근데 2초 뒤에 응답이 오기 전에 두 번째 프로브는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이제 날아간다는 거죠. 1초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이 주기가 이 뒤에서 이제 저희 타임아웃 설정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타임아웃보다 짧으면은 서버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좀 API를 못 받는 좀 그런 장애에도 순간적으로 실패 카운트가 쭉 쌓이게 돼가지고 이 피리어드 세컨즈가 좀 너무 작으면, 특히 타임아웃 세컨즈보다 짧게 되면은 어, 이 프로브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동작하는 약간 부작용에 가까운 좀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임아웃 세컨즈 설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타임아웃이에요. 그래서 프로브 호출에 대한 응답이 언제까지 안 오면은 실패로 처리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API 호출을 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205K를 기계적으로 리턴한다면은
이 타임아웃도 보통 이제 최소값이 이제 1초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205K조차도 그 1초가 넘도록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좀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205K를 단순하게 리턴하는 형태로 이제 그 API 헬스체크 API 구성하시게 되면은 프로브가 실패하는 케이스는 대부분은 이제 타임아웃에 의한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API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로직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리턴하게 되니까 이제 500번대 오류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뭐 애초에 처음에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제 400번대 오류도 보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 타임아웃이 거의 절대적인 실패 기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 세컨즈라는 설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상당히 최근에 추가된 설정이라서 보통 쿠버네티스에 없을 거고 진짜 최신 버전 쓰는 곳에만 아마 있기는 할 거예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점점 업데이트 할 테니까 나중에는 거의 다 있긴 하겠지만, 또 이 설정은 이제 프로브가 실패해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재시작시키거나 해야 할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레이스풀 셧다운 타임을 줄 것인가라는 좀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쿠버네티스 좀 써보신 분이라면은 이거 원래 있던 설정인데 왜 최근에 추가됐다고 하는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원래 똑같은 설정 값이 있기는 있었어요, 기존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파드 쪽 스펙에 있는 값이었고, 이제 이 파드가 이제 어떤 이유로 종료될 때 이제 컨테이너들의 이제 그 좀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수행하기 위한 설정, 시간 설정, 대기 시간 설정이 원래 기존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존 설정은 이제 파드 레벨의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 세컨즈라고 부르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설정은 이제 프로브 스펙 아래에다가 또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세컨즈를 같은 이름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 가지고 프로브 레벨의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 세컨즈다라고 약간 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설정을 하는 거는 이제 카드가 일반적으로 종료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뭐 롤링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 그냥 파드 자체를 내려버린다든지 뭐 이런 종료랑 이제 프로브의 실패에 의해서 이제 종료가 될 때랑 그 그레이스풀 셧다운에 필요한 이제 종료 대기 시간을 좀 구분해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브 실패해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레이스풀 셧다운 타임을 좀 짧게 가져가서 빨리 종료되게 만든다든지 좀 이런 니즈가 있어 가지고 추가됐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드 쪽에도 설정이 있고 프로브 쪽에도 설정이 있어서 양쪽에 설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 실패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재시작되거나 종료될 때는 이제 프로브 레벨의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좀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일러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가 몇 번 연속으로 실패해야 쿠버네티스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까, 실패 처리를 할까, 약간 이런 거를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브가 실패했을 때 이제 컨테이너가 재시작되는 약간 그런 프로브의 경우에는 페일러 스레스홀드가 이제 3으로 지정되면은 3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이제 컨테이너를 재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세스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몇 번 연속으로 성공해야 컨테이너를 좀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을지 그 기준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석세스 스레스홀드랑 페일러 스레스홀드가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둘 다 1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석세스랑 페일러가 둘 다 1인 경우에 이제 한 번만 실패해도 이제 컨테이너의 상태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마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실패하면 계속 이제 비정상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석세스 스레스홀드가 이제 1이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브가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 상태를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복구하게 되는 약간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프로브에 따라서는 이제 프로브가 실패했을 때 컨테이너를 그냥 리스타트 시켜버리는 프로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브들은 사실 석세스 레소드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이게 컨테이너가 재시작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프로브 체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거기서 이제 세컨 찬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를 실패 시 컨테이너를 재시작시키는 프로브들은
석세스 스레솔드 설정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1 밖에 안 되고요. 다른 값을 넣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브가 이제 실패할 때 이제 컨테이너를 재시작시키는 프로브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프로브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프로브가 종류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정확히 좀 얘기하자면 이제 쿠버네티스 프로브는 이제 스타트업,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이렇게 세 가지 프로브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타트업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쿠버네티스에 좀 꽤 나중에 추가된 프로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는 못 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브들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프로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자면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되면은 이제 스타트업 프로브를 먼저 실행하고, 이 스타트업 프로브의 호출에 성공하면은 이제 다른 프로브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그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가 좀 정적으로 지정되는 값이어서 애플리케이션에 좀 정확한 준비 완료 시간을 잡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되고 짧게 잡아도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스타트업 프로브 지정해 주시면은 스타트업 프로브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호출되다가 성공을 하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됐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브들, 스타트업 프로브는 한 번 성공하면 이제 더 이상 호출되진 않고요. 이제 다른 프로브들한테 이제 그 상태 체크에 대한 임무를 넘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 프로브가 영원히 계속 호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페일러 스레솔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타트업 프로브의 페일러 스레솔드가 10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0번 연속으로 10번 요청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컨테이너가 뭔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재시작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뭐 종료를 시켜 버리거나 합니다. 이거는 그 프로브 설정은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의 그 리스타트 폴리시에서 지정한 정책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프로브의 페일러 스레솔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브들보다 좀 크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석세스 스레솔드는 따로 지정은 불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로 고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프로브에도 이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똑같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프로브의 동작과는 별개로 이제 어떤 프로브에 설정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도 전부 다 이제 컨테이너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프로브랑 뭐 라이브니스 프로브, 레디니스 프로브 이런 다른 프로브들의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가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지정이 됐다면은 스타트업 프로브가 성공해 가지고 이제 레디니스나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호출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가 무조건 지났을 거잖아요. 스타트업 프로브 자체가 이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이후에 호출되기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스타트업 프로브를 지정하시는 경우에 이 스타트업 프로브의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초기화할 때 어 최소 진짜 이 시간은 무조건 소요된다라고 하는 그 최소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레디니스 프로브나 라이브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프로브가 있다면은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를 굳이 지정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설정 안 해 주시면은 0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프로브 성공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기동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나 아닌가를 좀 체크하는 프로브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브는 사실 성공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실패하면은 기준 이상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리스타트 시켜버리는, 재시작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브도 사실 석세스 스레솔드는 1 밖에 지정이 안 되고, 석세스 스레솔드 자체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한테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성에서 이 프로브의 역할은 이제 뭔가 이제 그 헬스체크 API, 되게 간단한 API조차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상인 컨테이너를 이게 비정상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엔지니어링 역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제 껐다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껐다 켜 가지고 어떻게든 초기화해서 이제 복구시켜 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예전에 사람이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관리할 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그냥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동작을 똑같이 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게 동작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동작들을 이제 쿠버네티스가 어쨌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워크로드들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일러 스레솔드가 1로 지정됐다면은,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이제 그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바로 이제 종료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계획적인 종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그레스풀 셧다운 절차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종료되고 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컨테이너를 다시 이제 재시작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뭐 스타트업 프로브 설정이 있다면은 스타트업 프로브부터 체크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초기화를 다시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자체는 이제 재시작을 막 시켜도 사실 상관없도록 보통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컨테이너가 자주 재시작하는 게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동작 자체에 좀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페일러 스레솔드를 너무 작은 값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서버가 진짜 아주 잠깐 이제 레이턴시가 좀 늘어나거나 잠깐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를 좀 바로바로 재시작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에, 좀 이게 그냥 잠깐 기다리면 정상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일을 크게 만드는 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재시작이 좀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파드 수가 많지 않고 하면은 이 재시작 자체가 이제 서비스 전체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그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페일러 스레솔드는 좀 높게 잡는 쪽이 좀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에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만약에 이제 경량 프레임워크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기동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그렇게 높게 잡아 주진 않아도 좀 낮게 잡아 주어서 그냥 쪼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재시작 시켜 버리는 쪽이 더 안정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애플리케이션이랑 프레임워크들의 동작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정해 줘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컨테이너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파드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약간 그거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 레디니스 프로브가 성공하는 시점부터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외부 요청을 받기 시작하고, 외부에서 이제 API 요청을 받기 시작한다, 트래픽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니스 프로브의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이런데요. 일단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스타트업 프로브 체크가 끝나면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체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그 레디니스 프로브 호출에 성공할 때까지 이제 해당 컨테이너 이제 트래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API 요청을 받지 않고 레디니스 프로브에 성공할 때, 체크에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호출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제 해당 컨테이너가 이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레디니스 프로브는 계속 호출을 해요. 그래서 계속 성공하면은 이제 별다른 동작은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호출에 실패하게 되면은, 기준을 넘어서 실패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가 이제 해당 컨테이너가 속한 파드에 들어오는 이제 트래픽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끊기냐, 다시 계속 레지던스 프로브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성공하는 시점까지는 이제 트래픽을 다시 안 받게 되고, 프로브 체크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좀 더 내부에서 좀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좀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파드 사이에 이제 통신할 때는 보통은 이제, 아니면 외부에서 인그레스에서 들어올 때도 이제 어떤 파드를 직접 호출한다기보다는 파드의 앞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다른 파드로 호출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 동작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각 파드들은 이제 내부 IP를 가지고 있고, 이건 파드가 생성될 때 이제 부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파드로 호출하려면, 뭔가의 파드로 호출하려면 이제 해당 파드의 IP를 알아야지 이제 호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쿠버네티스에 이제 따로 막 찾아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객체이긴 한데, 이 서비스에 연결된 이제 엔드포인트 슬라이스라는 객체가 존재하고, 이 엔드포인트 슬라이스에 이제 파드 IP들이 이제 등록이 돼 가지고 저 서비스로 호출했을 때 등록된 파드 IP 중 하나로 이제 라우팅을 해 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 엔드포인트 슬라이스는 이제 파드가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할 때마다 이제 계속 IP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호출해야 되는 파드가 뭔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파드 내부의 컨테이너에서 레디니스 프로브의 실패가 이제 리포팅이 되면은 그 쿠버네티스는 이제 그 해당 컨테이너에서 이제 레디 상태를 제거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상태를 바꿔 버려요. 근데 이제 파드에 이제 컨테이너가 하나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라도 레디가 아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파드 내의 모든 컨테이너가 레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 쿠버네티스는 이제 엔드포인트 슬라이스에서 해당 파드 IP를 제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파드 IP 자체, 해당 파드의 IP로 아예 요청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트래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컨테이너의 레지니스 프로브 호출에 다시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엔드포인트 슬라이스에다가 그 해당 파드 IP로 호출하고 이제 다시 이제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레디니스 프로브는 다른 프로브랑 다르게 석세스 스레솔드를 이제 1이 아닌 이제 2나 3 뭐 혹은 이제 그 이상 값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뭔가 그 트래픽을 이제 이게 끊겼을 때 이 트래픽을 다시 받기 시작하기 위한 기준을 이제 뭐 원하는 만큼 이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레디니스 프로브에 실패한다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가 재시작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컨테이너랑 애플리케이션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냥 네트워크만 끊기게 되는 약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의 페일러 수도 좀 비교적 좀 낮은 값으로 설정해 가지고 뭔가 서버에서 요청이 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트래픽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요청은 받지 않고 현재 이제 들고 있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을 벌어 주도록 좀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브 설정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그 헬른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의 좀 기본적인 이제 구성들을 그 만들어 내셨을 때 좀 하기 쉬운 실수인데, 그 헬름에 이제 그 디폴트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름에서 그냥 차트 기본 차트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이제 기본 차트 생성하면 이제 뭐 파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 프로브 설정이 그 레디니스 프로브랑 라이브니스 프로브를 구분을 안 하고 둘 다 이제 뭐 피리어드라든지 이니셜 딜레이 시퀀스라든지 페일러 스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가져가도록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따로따로 설정이 안 되고 무조건 동일하게 설정되도록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애플리케이션 올릴 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랑 라이브니스 프로브에 어떤 그 호출 주기라든지 페일러 스레스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똑같이 가져가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왜 안 좋은 설정이냐면은 레지니스랑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설정이 같아지면은 레지니스 프로브가 전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랑 레지니스 프로브가 둘 다 이제 페일러 스레스홀드가 이제 2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두 프로브가 이제 좀 같은 API로 호출하고 이제 뭐 타임아웃 피리어드 세컨즈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두 프로브는 한 프로브가 성공하면 다른 프로브도 보통은 이제 성공하고 이제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프로브도 보통 이제 실패하게 되겠죠. 같은 API로 호출하고 같은 주기로 호출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브가 어떤 실패 기준, 저 페일러 셀수들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재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가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에 떠 있던 컨테이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이제 종료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 컨테이너가 종료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트래픽이 끊기기 때문에 레지니스 프로브의 실패에 의해서 파드 트래픽이 끊어주는 동작 자체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동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니스 프로브도 똑같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을 끊어주려고 뭔가 시도할 텐데 그게 이제 그 라이브니스 프로브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종료되기 하면서 라이브니스 프로브에 의해서 이제 트래픽 끊기는 시점하고 거의 동일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성에서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가 한번 재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걸 멈추거나 이제 복구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 정리하자면은 레디니스 프로브랑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설정이 동일하다면은 레디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최초로
실행돼서 이제 트래픽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딱 그 순간에만 좀 의미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동안에는 레지스 프로브가 있든 없든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지스 프로브에 의해서 이제 트래픽을 제어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한다. 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를 설정을 좀 더 올바르게 구성하자면은 이제 레지스 프로브의 페일러 스레솔드가 라이브니스 프로브보다는 좀 작게 설정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게 얼마나 작게 설정되어야 되고 이제 각각의 값이 좀 얼마나 되어야 하냐, 이거는 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레디니스 프로브가 어떤 트래픽을 끊어서 애플리케이션이 그 내부 상태를 좀 복구하고 좀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컨테이너를 이제 섣불리 재시작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좀 여유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 정도의 갭은 있어야지 좀 의도한 대로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트래픽을 끊거나 다시 연결하는 동작, 그 레디니스 프로브에 의해서 트래픽이 끊어지고 연결되고 하는 동작들은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디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 좀 페일러 셀수들을 낮춰가지고 좀 민감하게 동작하더라도 쿠버네티스가 되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실패해가지고 컨테이너가 리스타트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수십 초 동안은 이제 해당 컨테이너가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레디니스 프로브의 실패에 비해서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실패가 그 코스트가 엄청나게 비싼 동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실패 기준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레디니스 프로브 설정이 이제 그 트래픽 문제를 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레디니스 프로브만 잘 설정하면 이제 트래픽을 되게 유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트래픽을 이제 그 세 개의 파드가 균등하게 분배받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하나의 파드에서 이제 요청이 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레디니스 프로브가 실패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파드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트래픽을 받지 않고 이미 받은 요청들만 처리하게 되는데, 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기존에 이제 세 개의 파드가 처리하던 트래픽을 두 개의 파드가 이제 나눠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상황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충분히 많은 수의 요청이 이제 랜덤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각각의 파드는 비슷한 정도의 부하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두 개의 파드도 이미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한 개의 파드가 레지스 프로브에 의해서 끊겼으면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파드가 갑자기 트래픽을 안 받기 시작하면은 다른 파드들도 이제 곧 이제 부하를 넘어서 가지고 레지니스 프로브가 끊겨가지고 트래픽을 안 받기 시작할 가능성, 모든 파드가 이제 트래픽을 안 받기 시작하면 장애가 발생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레디니스 프로브의 실패에 의해서 이제 실패나 성공해서 트래픽을 컨트롤하는 거는 컨테이너를 재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구 수단이다. 애플리케이션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거에 좀 이해를 두시는 게 좋고, 어떤 뭐 특정 파드에 무거운 요청이 몰린다든지 좀 트래픽 증가가 되게 일시적으로 좀 증가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좀 기민하게 대처가 가능한 약간 그런 목적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파드가 트래픽을 간신히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되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레지니스 프로브 설정을 해줘도 이게 그렇게 큰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약간 좀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스케일은 좀 약간 여유 있게 설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은, 일단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설정은 레지니스 프로브의 설정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실패 기준을 좀 높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브의 이제 이니셜 딜레이 세컨즈 같은 것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기동되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지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혹은 이제 스타트업 프로브 같은 걸 설정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기동 시점을 좀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헬스 체크를 위한 API는 좀 가급적이면 이제 단순하고 좀 가볍게 구성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의도대로 동작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성이다라고 좀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면은 그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이제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로브가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쿠버네티스가 서로 뭔가 소통하고 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브 설정들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최적화를 잘 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은 좋은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